예, 안녕하세요. 선박 조종성 특론 수업이고요. 이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 우리 수업은 영어 강의예요. 네, 근데 이제 또 전면 영어로 하면은 이게 잘 수업이 안 들어온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원래 우리 수업 시간이 화요일 오후 9시, 7시부터 맞지? 10시까지예요.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대면 강의를 영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 시간에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대면이기 때문에 대면이긴 한데 학교 이제 방역 지침이나 뭐 그런 거에서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지금 추석 전까지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뭐 어차피 비대면으로 올라가긴 할 텐데 어쨌든 상황 봐가면서 최대한 영어 수업으로 대면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것 같지도 않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저도 사실 그런 거 올리는 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화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한글로 따로 올릴게요. 뭐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글로 된 자료일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대면 강의는 영어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강의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이제 교수 마음이긴 한데 근데 저는 그거 강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강의만 들으시든 아니면은 녹화해서 업로드 되어 있는 한글 강의만 보시든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업 준비를 여러분들이 진도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는 없게 할 예정이에요. 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적절한 수업 진행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이 영어 강의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생도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수업 2번 하는 셈 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수업 이름은 선박 조종성 특문이고요. 주로 다루는 문제는 동력학, FMA 이거 해석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박 회귀 분석 실제로는 선박이 유체 중에서 움직입니다. 물 위에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체 역학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할 걸로 사람들이 생각은 하는데 당연하죠. 유체 역학적인 문제이긴 한데 오히려 선박의 조종에 대한 유체 역학 문제는 따로 뭐 제대로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실제 유체 문제를 풀지 않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적절한 개수의 변수를 가지고 그냥 결과만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델링이란 개념을 많이 다룰 거예요. 우리 수업에 지금 뭐 선박해양공학과 분들도 있는데 다른 학과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박해양공학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 외의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전통적인 선박 조종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동력학적인 내용,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모델링이란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수업에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링이 뭐 선박 조종에 쓰일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전혀 유체역학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그 기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를 먼저 정리를 드리자면은 선박의 조종 성능 분석을 이걸 이제 최종 그 주제죠. 조종 성능 분석을 위한 동력학적 모델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선박 조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시스템을 다루잖아요. 뭐 항공기 제어라거나 아니면 자동차나 로봇 제어. 동력학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조종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조종 모델이라는 거는 동력학 모델의 하위 개념인데, 우리가 배 조종이라고 하면은 파도 없이 그냥 배가 수면 상에서 움직이는 것만 하거든요. 삼자유도나 아니면 사자유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동력학 모델이 그러니까 조종 모델로 되는 거예요. 동력학 모델의 하위 개념 중인 조종 모델을 뭐 회계 분석이나 아니면 다른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 개발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수학 기법을 수업에서 많이 다루겠죠. 그 다음 선박 조종 성능 추정에 대한 문헌 조사를 좀 해서 뭐 여러분들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뭐 아니면은 걸러내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업 평가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서 선박 조종 해석에 이용되는 수학 기법을, 전통적이라고 했는데 뭐 전통적이지 않더라도 수학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유체역학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기법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자유항조 모형 시험에 대한 회귀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일이고, 이 실습이 여러분들 연구 분야랑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자유항조 모형 시험 하드웨어 자체를 설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할 일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내 연구랑 비슷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회귀 분석을 하시든 아니면은 어떤 결과에 대한 수치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할 일 하나가 되고, 그게 나랑 안 맞는다. 내 연구 주제랑. 나는 뭐 센서나 하드웨어 설계를 하는 게 주다. 그러면은 자유항조 시스템을 설계해 보는 거.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아까 그 전통 수학적 기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시험인데,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드리면 집에 가서 풀어오세요. 근데 이 문제에 60점은 선박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서술 문제가 될 거고요. 그냥 뭐에 대해 쓰시오, 뭐는 뭐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연구 주제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접목을 할지, 어떻게 인용을 할지를 써는 게 40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막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한 이해를 다 해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에 어떻게 쓸지를 좀 정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시험은 기말고사 얘기했고, 과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선박에 대해서 자유항조 모형시험 결과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종 모델을 개발해내는, 회귀 분석을 하시든 뭐 다른 어떤 수학적 기법을 동원하시든 우리 수업에서 배울 조종 모델을 개념을 들여서 그걸 개발을 하시는 게 과제 하나.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걔를 비교 검증을 해야겠죠. 잘 맞는다라고. 그런 과정을 쓰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1. 근데 이게 내 연구랑 잘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하드웨어 자체를 개발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하드웨어 제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계략적으로나마 만들어 가지고 들고 오시면 되는 거죠. 아직 막 지금 이 실제 하드웨어를 사서 어떻게 할까까지는 저도 생각은 아직 못 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수업에서 하드웨어 살 실습비가 나오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적절한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다면은 수업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럼 리스트를 사가지고 나는 자유항조 시험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제가 수업 예산으로 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 수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는 거는 한글인데, 실제 본 수업 시간에 수행되는 거는 반드시 영어 강의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 강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전혀 강제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에 지금 어차피 비대면 수업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제가 우선으로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영어 강의 목적에 맞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원래 수업 시간에 오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난 우리 수업 자체를 원한다 하시면은 비대면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녹화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기 중에 화요일에 한 번 휴일이 있거든요. 추석 연휴가. 이거는 나중에 12월 14일 날에 보강을 해요.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업이 어차피 화요일 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도 내용인데, 강의 계획입니다. 주마다 할 일을 생각을 했죠. 우선 IMO 선박 조종성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일주일 첫 주에 배울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종성 분석을 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이유죠. 이런 IMO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걔를 만족하기 위해서 선박 조종 성능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자료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사이버 캠퍼스에. 두 번째 주부터는 우리 조종 성능 관련한 책인데, 영어 책이거든요. 영어 강의니까.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게 사실 학부 4학년 선박 내항 조종 수업에서 같은 책을 쓰긴 하는데 뭐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1장이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거든요. 그러니까 강체 운동이에요. 거기에 대한 뭐 좌표계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변수를 표현을 하냐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여기 선박이 속도가 없을 때 정수중, 파도 없을 때죠. 속도도 없고 파도도 없을 때의 운동이에요. 결국엔 뭐냐 그게 하이드로스태틱이라 해서 우리가 수정력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예요. 보건성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친숙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배가 기울어지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조종이랑 큰 관련은 없거든요. 내항이랑 관련이지. 파도중 운동에는 관련이 있는데 조종에서는 보건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 책에 있으니까 얘기는 하고 넘어가죠. 하여튼 그래서 롤 운동에 대한 거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4주에서 6주는 한 3주 정도 저희가 전진 속도가 있을 때의 선박의 잔잔한 물에서의 운동이에요. 이게 이제 실제 조종이죠. 실제 조종 문제를 다룰 거고, 뭐 책에서 책 내용도 좀 할 건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 수업은 그 전통적인 선박 조종 모델링, 혹시 여러분들이 내항 조종이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냐 뭐 저기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뭐 다항식으로 나온 그런 조종 모델 말고요. 그냥 계략적인 개념 위주로만 할 거예요. 뭐 어떤 항이 어떤 의미다 그 정도는 얘기하겠지만은 그걸 막 세세하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학부 수업 같이. 그래서 3주 만에 끝낼 예정이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난다면은 실제 논문들 좀 리뷰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조종 분야가 계속 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논문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논문이라는 게 잘 정리는 안 돼 있죠. 책들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조종 성능에 대해서 전통적인 3자유도 조종 성능이랑 4자유도 동력학 성능 등의 해석에 대한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박 조종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MMG 모델링이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건데, MMG 모델링은 아마 꼭 그 선박 조종이 아니더라도 선박 유체 성능에 대한 좀 접근을 해보시려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주 정도 되면은 이제 선박의 조종성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실제 배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배에 대한 동력학 모델링을 가지고 지금은 개념적으로 설명하지만 아마 나중에 수업 들으시다 보면은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에 대한 제공을 해드릴 거고, 동력학 모델링을 가지고 선박이 직진을 하고 있을 때 러더를 꺾으면은 얘가 어떻게 궤적을 그리며 돌 거냐를 추정을 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선박 조종은 러더밖에 안 틀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거를 아마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경험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 경험식들을 관련한 논문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선박 조종 모델링에 대한 경험식들. 그 다음에 8주에는 경험식 말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선박 모델링을 구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 구속 모형 시험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거고요. 이 구속 모형 시험은 시험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용어예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헌조사, 논문들 리뷰를 좀 할 거예요. 실제 구속 모형 시험을 한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쓰이는데 PMM, CMT라고 두 가지에 대한 문헌조사들을 또 따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구속 모형 시험 이후에 이제 우리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자유항주 모형 시험. 자유항주 모형 시험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주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뭘 다룰지 이제 대충 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거를 주제로 택할 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주제를 택하시면은 어떤 내용들을 보고서로 내시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조종 성능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그냥 필드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실제 회귀 분석이 적용된 사례들 문헌 조사할 거고요. 실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값이 맞다라는 보장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논문들이 있어요. 아마 좀 찾아보시면 각자 분야에 맞는 그런 실험 불확실성 얘기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3주에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냈거나 어떤 분석을 했다면은 그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통상 VNV라고 하는 비교 검증 과정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바다에서 시운전을 한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15주에 기말고사를 볼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우선 정리해드리자면 앞쪽에서는 요거 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다루는 그런 전통적인 선박 조종 성능보다는 조종 성능 추정, 조종 모델링 그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요새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학부 수업에서는 같은 책을 쓰지만 전통적인 내용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서로 갔다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여기 수업 소개 내용은 여기까지 돼 있고요. 원래 1주차에 하기로 했던 IMO 저기 영상은 또 따로 올라갈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